자, 전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명령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한 부분 마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죠.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면 데몬과 같은 그런 프로세스들이 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프로세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즉 다시 얘기해서 키보드 입력 시에 이걸 받아들이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 대기 중인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 뒤에서 그 프로세스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그런 프로세스들이 어떤 키보드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 중에서 먼저 앞에 제일 선두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 키보드 입력에 반응을 하는 프로세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여러 앱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플레이어 음악을 듣는 프로세스들, 그런 프로세스 앱이 실행이 됐어요. 그럼 일종의 이제 그 실행이 되면 그게 프로세스예요, 하나의.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물론 여러분들이 음악을 선택하거나 또는 정지시키거나 할 때 바로바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음악을 듣는 거죠. 음악을 듣고 있다가 들으면서 어떤 작업을 하죠. 예를 들면 서핑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어, 그 서핑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뮤직 플레이어는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대신에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직접 예, URL을 입력을 해서 그죠? 직접 키보드 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가상 키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가상 키보드를 통해서 서칭을 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죠. 그런 경우에 실행되는 그런 브라우저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고 뒤에서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뮤직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다시 여러분들이 호출해서 음악을 새롭게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호출했을 때는 그 뮤직 플레이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원리는 동작 원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뒤로 물러나 있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뮤직 플레이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뮤직 플레이어가 어떤 대표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작업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작업의 순차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프로세스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잡.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에 대한 번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작업의 순차 번호, 이걸 이제 잡 번호라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 수행한 백그라운드 작업에는 플러스 기호가 붙습니다. 자, 요 잡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프로세스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명령어를 활용하실 때도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서버죠. 자, 요거는 중단이 됐고, 예, 이거는 그냥 셧다운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중단이 돼버렸네요. 자, 어쨌든 요 전원 꺼짐 첫 번째 서버죠. 전원 꺼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 서버입니다. 메인 서버, 2차 서버,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가상 머신들은 뒤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메인 서버를 실행을 시켜서 프로세스 명령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프로세스 관리 명령어 중에 P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S, 프로세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PS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목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렉토리에서 이거 루트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관리자가 아니어서 맘대로 프로세스를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로그인을 하고요. 자, 우선 터미널을 열어서요. PS 명령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LS는 뭐죠? LS는 디렉토리 목록, 파일의 목록을 볼 때, PS는 프로세스 목록을 볼 때, 자,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세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목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PID라고 되어 있어요. PID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프로세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세스 번호 6594-6640 그리고 TTY는 현재 이 프로세스가 실행된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실행된 단말기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뭐 시간, CMD 등이 나와 있는데 CMD라고 하는 건 커맨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이거는 배시 쉘이 수행이 됐고 지금 PS라는 명령이 수행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령을 위한 명령, 우리가 실행한 명령.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자식이 되는 거죠. PS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배시 쉘 배시 셀에서 단말기 0번이 되겠죠? 0번은 이제 지금 단말기가 아닌 현재 요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자신 본인이기 때문에 0이 표시됐고요. 만약에 터미널이 따로 있다면 단말기가 뭐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 명령어에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E라는 옵션이 있고요. F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 F 옵션을 좀 먼저 보면 이 F 옵션은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고자 할 때 이 F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명령도 자주 사용하는데 E라는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출력. 자, 그리고 마이너스 U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U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유저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UID 기억하시죠? 이거 앞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PS-F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UID가 나왔고 이건 사용자 계정, UID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PID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PID가 있어요. PPID는 자, 지금 현재 그 배시에 해당되는 앞서 요 6594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PID가 있어요. 그러면 이 PPID는 뭐냐면 부모 페런트 프로세스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페런트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죠. 즉 요 배시에 대한 부모 프로세스는 6585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얘는
S타임은 뭘까요? S타임은 스타트 타임이에요. 스타트. 그래서 요거는 프로세스의 시작 시간. 네, 시작 시간을 의미하고, 그 TTY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로세스가 실행된 그런 단말기의 종류라든지 단말기의 번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임은 프로세스 실행 시간, 어, 실행 시간을 의미하고, CMD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명령, 우리가 수행했던 명령, 예,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F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예, 앞서 봤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옵션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2 옵션은 모든 이제 프로세스 정보를 보는데, 여기 이제 보면, 자, 앞에는 이제 프로세스 ID, PID가 되죠. PID가 나오고, 쭉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제일 보시면, 1번은 뭐라고 했어요? 1번은, 예, 이닛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최초의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 PID 값이 이런 식으로 쭉 보이는데, 잠시만요. 뭐 꽤 많이 있네요. 자, 앞서 실행했던 요거는 이제 6594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실행시켰던, 예, 배시세. 요 배시는 계속 지금 실행 중인 상태죠. 예, 단말기 0번. 그다음 PS도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실행시키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이 물음표는 뭘까요?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데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몬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D가 붙어 있죠. D 끝에. 예, D가 붙어 있고,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데몬 프로세스 종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볼 때 이렇게 PS-EF 이런 형식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한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요거를 모아 명령을 이용해서 파이프, 예, 앞서 배웠던 파이프를 이용해서 보게 되죠. 어떻게 보시냐면 ps-ef 모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페이지씩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루트에 뭐 저지간 이렇게 어, 프로세스 아이디가 나오고 부모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서 쭉 보시면, 자, 루트에서 실행된 프로세스 아이들이 꽤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 프로세스들은 이제 1번 아니면 2번 또는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이 아이디를 보면, 아이디가 부모 자식 프로세스는 당연히 부모 프로세스보다 PID가 좀 나중에 생성이 되겠죠. 번호가 나중 번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꽤 많은 프로세스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꽤 많은 프로세스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이 테스트 김 아이디로 실행한 프로세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ps-u를 이용하시고 테스트 김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김이 수행한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EF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ps 마이너스 EF 잠깐 보면 여기 이제 PID와 PPID 이렇게
자식과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만일에 이제 응답이 없는 프로세스 또는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켜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세스의 요 PID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이 PID가 kill 명령을 이용해서 종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좀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부모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PPID를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서 자식 프로세스도 같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PPID를 이용해서 그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해당 그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종료시킬 경우에도 이렇게 뭐 자식을 종료시키고 또는 부모도 같이 종료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PID와 PPID를 함께 지워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자식 프로세스도 함께 종료가 되도록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PID와 PPID를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법에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kill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kill 명령 외에도 pkill이란 명령이 있습니다. pkill. 자,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프로세스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kill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자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kill 다음에 보통 kill PID를 이용합니다. 이때 PID를 이용을 해서 그 PID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그널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이와 같이 그 kill 명령을 이용해서 보통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는데 시스템에 어떤 그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시그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시그널에는 몇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번 시그널 번호로 보내는 거 9번 시그널 보통 15번 시그널 이런 식으로 또는 2번 시그널 2번 시그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이용을 해서 그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sigkill이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의 약자입니다. 앞에 sigkill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강제로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강제 종료.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sigterm sigterm은 그냥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sigint라고 해서 interrupt와 같은 그런 번호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시그널인데 이러한 시그널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이런 시그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에게 사용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에다가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시스템에서 이거를 프로세스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는 이 시그널을 받으면은 15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종료가 되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바로 종료가 되는 게 맞죠. 9번 15번 죄송합니다. 이 15번 시그널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5번 시그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해당 그 프로세스가 어떤 다른 동작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그널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무시를 하고 다른 동작을 하도록 지정해버리면 해당 프로세스는 요 15번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무시를 해버려요. 일반적으로는 종료를 하지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으면 이 15번을 받더라도 종료가 되질 않습니다. 반면에 9번 같은 경우 9번은 강제 종료라고 그랬죠. 요 9번 시그널은 강제 종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요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무조건 15번과는 다르게 무조건 종료가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죠? 바로 좀비. 좀비 프로세스는 안 됩니다. 좀비 프로세스는 9번 시그널을 받더라도 강제 종료가 안 돼요. 앞서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15번은 종료가 안 될 수도 있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다 종료가 되는데 좀비 프로세스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는 종료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쉘이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를 이용해서. 네, 이와 같은 지금 쉘이 있습니다. 자, 배시 쉘, 쉘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어요. 배시 쉘이 있고, PS, 와 같은 이러한 프로세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방금 우리가 실행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콘쉘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콘쉘이 안 되네요. 센토스는 콘쉘이 안 되는데, CCL 한번 해볼까요? CCL? CCL은 됩니다. 자, 그러면 PS 다시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CCL에서 지금 얘를 실행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CL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CCL에서 지금 요게 7387이죠. 7387에서 다음과 같이 7387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고 7403이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배시쉘을 가려면 배시쉘 ps 보시면 다시 배시쉘이 됐고 배시쉘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7419 그러면 7419에 자식 프로세스 7462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뭐를 해볼 거냐면 제가 ccl을 입력을 하고 쉘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콘쉘이라든지 배시쉘이라든지 또는 CCL이라든지 등등 많은 쉘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에서 CCL을 한번 실행을 시켜본 것이고 다음과 같이 슬립 백 엔드로 붙여줬어요. 자, 이 경우에 끝에 엔드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데몬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립 명령을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동작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보면 데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몬이 백그라운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엔드를 붙여주면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여주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된다. 예,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줬더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55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S 보시면 자, CCL은 PID가 이와 같이 7501번이고 그 다음에 슬립은 7551인데 PPID 부모는 7501번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PS 를 확인해 보면 네, 슬립 100은 아직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얘의 PID는 지금 755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킬 명령을 이용해서 요 슬립 100을 종료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슬립 PID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7551번. 그쵸? 그러면 킬을 이용합니다. 킬, 그 다음에 7551번. 킬 다시요. 7551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PS 봤더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terminate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부모 쉘인 요 7501번이라고 하는 요 CCL은 아직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려고 그러면 7501번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한번 역시 같은 방법으로 킬 해주시고 7501번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ps 수행해서 보니까 그런데 얘는 7501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저희가 지금 킬 명령을 이용해서 7551번을 지웠어요. 슬립이라고 하는 걸 지웠습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입력을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이 뭐가 넘어간 거냐면 시그 터미네이터, 여기 보시면 터미네이티드라고 되어 있죠. 시그널 텀이라고 하는 요 신호를 전달한 겁니다. 시그널 텀, TRM. 이게 터미네이터의 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생략이 돼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몇 번이죠? 시그널 텀은 요건 15번이에요. 15번. 앞서 15번 얘기했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501번에게 중간에 15번이라고 하는 시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시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얘는 지워지지 않아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지워질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9번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강제 시그널을. 아시겠어요? 그럼 강제 시그널을 한번 보내볼게요. 킬 해주시고 시그널 9번. 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501번에서 보시면 메시지가 나왔네요. 죽었음이라고 나왔어요. 한글로 나왔어요. 죽었음. 그쵸? 강제로 우리가 종료를 했더니 7501번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서 수행했던 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7387이죠. 킬에 7387번을 지워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요것도 CCL이거든요. 7387을 죽여보겠습니다. 킬 마이너스 9번을 이용을 해서 자 7387 자 그랬더니 예 죽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쵸? PS 강제로 죽였더니 이게 좀 갑자기 다운이 돼 버리네요. 자 다시 한번 C쉘 수행해주고 PS 예, C쉘이 살아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킬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C셀로 표가 됐네요. 이번에는 자 7710 자 7710 엔터 그리고 PS 보면 예, 이와 같이 7710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그널 번호가 15번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9번을 전달을 해서 종료를 시켜볼게요. 7710으로 해서 종료를 시켜주게 되면 죽었음이라고 나와 있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CCL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9번 시그널을 지정하게 되면 모든 시그널들은 거의 다 죽게 되어 있다. 반면에 좀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kill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는데 이 명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리눅스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명령은 없네요. 어쨌든 보통 그 유닉스에서는 pki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거든요. 요거는 pkill은 참고로 설명드리면 프로세스 번호 대신에 얘는 프로세스 이름을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죠. 네, 프로세스 이름을 가지고 지우는데 요거는 이제 유닉스에서 이제 솔라리스 같은 이런 유닉스에서 이 명령을 이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리눅스에서는 킬 명령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